자, 이제 두 번째 과목, 전기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기는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전기 이론과는 조금 다르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일반 이론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런 것이 초점이었다면 전기기기에서는 자, 그런 현상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그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러면 그런 현상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즉 처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3단 논거로 학습을 하는 것이 전기기기를 학습하는데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기기기는 무조건 이렇게 막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기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 이름이 뭐더라? 그런 일이 왜 발생하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 원인이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그렇게 공식을 적용한다면 결과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기기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죠. 1번, 직류기의 주요 구성 3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주요 구성 3요소라고 하게 되면 끝에가 다 자자로 끝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그 다음에 정류자. 이 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발생하는 거고요. 전기자는 자속을 끊고 기전력 혹은 유기기전력, 역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거고, 정류자는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1번 문제 전기자, 정류자, 계자 나왔는데 4번의 보극, 이건 잘못된 얘기죠. 4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2번 직류발전기의 구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계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과 전기자 철심. 철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자, 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코일이 감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3번의 내철형 철심? 이건 좀 뭔가 이상하죠. 3번 직류기에서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 회로를 형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요? 계자. 4번에 직류기에서 브러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요, 내부 코일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브러쉬, 그 접촉 부분을 브러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즉,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접속하는 데 사용합니다. 5번, 직류기에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접촉 저항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기 저항을 크게 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접촉 저항을 크게 하는 겁니다. 만나는 부분의 마찰을 크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기계적 강도를 좀 더 크게 하는 거죠. 6번에 철심의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똑같은 얘기죠. 계자. 7번에 8극 팍권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의 병렬 회로수 A는 얼마로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팍권과 중권 병렬 회로수를 우리가 한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병렬 회로수. 보통 이제 팍권이 되게 되면 무조건 병렬 회로수는 얼마죠? 2이고요. 그 다음에 중권은요. 병렬 회로수가 P, 극수와 같게 되죠. 2번이죠. 8번 단중 중권의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 A는 어떻게 되는가? 중권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P, 극수와 같게 된다. 자, 9번 직류기의 권선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직류기에서 권선법 중에서 1, 2, 3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번에 저전압 대전류 직류기에는 파권이 적당하며, 이 파권이 뭘까요? 파가 여러분 퍼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권은 이렇게 직렬권입니다. 직렬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직렬권은 고전압 저전류에 적당한 거고요. 중권이 병렬로 되어 있는 건데 병렬일 때가 전압은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같고 전류가 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전압 대전류에 적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권, 파권은 저전압 대전류가 아니라 저전압 대전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전압 대전류는 여기 중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4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10번 다음 권선법 중에서 직류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폐로, 고상, 이층권입니다. 11번 전기자 도체의 굵기, 권수가 모두 같을 때 단중 중권에 비해 단중 팍권 권선의 이점은 무엇이냐? 팍권 권선의 이점은 뭐예요?
작은 전류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압 가지고 고전압을 분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3번 전류는 적으나 고전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번 직류기의 권선을 단중 팍권으로 감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1, 2, 3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4번을 읽으면서 이게 답이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 4번에 전기자 병렬 회로수가 극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2다. 맞죠? 언제나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딱 답이죠. 13번 10극의 직류 팍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400, 매극의 사수가 0.02웨버, 회전수가 600rpm일 때 기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전력 2는 우리가 합니다. P, 자, 파이, 60, A분의 N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P가 극수 얘기하는 거죠. 자, Z가 총 도체수 얘기하는 거죠. 파이는 자속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60하고, 자, 중권일 때는 P 극수와 같고, 파권일 때는 무조건 E라고 했는데, 지금 직류 파권이라고 했으니까 E고요. 그 다음에 N, 회전수는 600rpm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 400V가 되죠. 답은 4번. 14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은 뭐예요? 계자 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계자 자속이 감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4번에 자기여자 현상이 생기며 국부적으로 전압이 낮아진다? 이건 뭐 관계가 없습니다. 15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원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보상원선은요, 전기자의 전류와 방향이 어때요? 완전히 반대로 해야 되죠. 반대로 해야지 그 자속을 상쇄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번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어떻게 된다? 반대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16번 직류기에서 보극을 두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극을 왜 둡니까? 우리가 보상원선, 보극을 두는 이유는 정류작용을 돕고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킨다. 사실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키는 건데요. 근데 보극의 의미는 정류작용을 돕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17번 직류발전기 전기자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자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철심과 그 다음에 권선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2번이죠. 18번 직류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교류기 전력을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류자. 19번 다음 중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보상원선 보극, 그 다음에 중성축을 이동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키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죠. 그런데 4번에 균합판을 설치한다?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불꽃 방지 목적이죠. 20번 직류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보상원선, 2번에 보극, 3번에 브러쉬 다 관계 있는데 4번에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한다? 크면은 뭐 좋을 것이 없습니다. 21번 보극이 없는 직류기에서 브러쉬를 부하에 따라 이동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좋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4번의 정류작용을 돕기 위해서. 22번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보면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하여 주자속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자,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하는데 주자속이 증가하게 됩니까?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여기 N극 계자, 여기 그 다음에 S극,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가 있게 된다면 주자속이 이게 삐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낙오자가 발생해서 감소하는 거잖아요. 주자속이 감소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얘기죠. 23번 직류기의 정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은 보상원선이 있으면 보극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보상원선도 있고 보극도 있으면 정류작용을 더 돕게 되죠. 24번 직류 분권 발전기의 브러쉬를 중성축에서 회전방향 쪽으로 이동하면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전압은 감소한다. 24번 25번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발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전기자 반작용 안 좋은 거라고요. 주자속이 감소한다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꽃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정류가 안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는 토크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는 유기기 전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안 좋죠. 그렇죠? 근데 4번에 전류의 파형은 찌그러진다. 출력에는 변화가 없다? 아니죠. 출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전압이 더 적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26번 직류기의 보상원선은 어떻게 되는가? 전기자와 4번 직렬로 연결하게 된다. 27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원선의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보상원선 방향이 어떻다고 했어요? 전기자 권선의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가 된다고 했죠. 28번 직류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생긴 자속이 무엇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자, 여기서 만든 자속,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어떤 자속? NSS 극의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계자극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29번 직류 발전기의 종류별 특성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보게 되면 부하의 변화에 따라 전압이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발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차동복권은 그렇지 않아요. 차동복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가 무슨 특성이라고 했습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요? 수직으로 낙하한다고 해가지고 자,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의 변화가, 그러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 어떻게 이렇게 자 수직으로 낙하하는 수화 특성 가지고 있다고 했죠. 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이래서 수화 특성 가지고 있어서 무엇에 적합하다고 했죠? 용접용 발전기에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정규반에서 했었죠. 30번 직류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계단, 이렇게 외워야 되죠. 계단, 무부하 특성 곡선. 30번에 자, 무부하 특성 곡선이란 계자전류와 유기전력 혹은 단자전압의 관계가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쵸? 나중에 이제 포화되게 되는 건데 계자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죠. 31번 직류 타여자 발전기의 부하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타여자 발전기의 부하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예요. 31번 타여자는 자, 이쪽에 이제 계자가 있죠. 계자로 가게 되는 계자전류의 전원과 그 다음에 자, 여기 전기자 전류와 함께 자, 부하에 연결되는 것이 서로 전기적으로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격돼 있어요. 반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는 사실 똑같고요. 계자 전류와는 무관하게 되죠. 따라서 계자 전류와 부하 전류,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가 아니라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는 어떻다? 같다. 동일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32번 그림과 같은 접속은 어떤 직류 전동기 접속인가? 요거죠. 그쵸? 타여자. 33번 직류 발전기에 있어서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거. 우리가 타여자가 있고 자여자가 있는데 자여자는 스스로 여자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의 자기가 있어야지 발전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타여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3번이 답이죠. 34번 직류 발전기 특성 곡선 중에서 상호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4번에 내부 특성 곡선이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외부 특성 곡선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딱 봐도 근데 답이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왜? 2번도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4번도 보게 되면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 4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35번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의 분류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F, S, IF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전기자와 계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병렬로 되어 있죠. 그렇죠? 서로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1번에 분권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36번 직류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권 전동기의 구조를 한번 먼저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직권 계자가 있고요. 자,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분권 계자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분권 계자를 가지고 복권 전동기를 가지고 분권 전동기는 이렇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직권을 어떻게 합니까? 직권 계자에 있는 부분을 단락, 짧을 단에 이을락, 짧게 연결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분권이 되겠죠. 직권 계자를 어떻게 한다? 단락시킨다. 37번 차동 복권 발전기를 분권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 복권을 분권으로 하려면은 똑같아요. 직권 계자를 단락시킨다. 38번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크 용접용 발전기 아까 뭐라고 했죠?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동 복권 발전기가 가장 좋다고 했었죠. 3번이죠. 39번 각각 계자 저항기가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와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것을 직렬로 하여 전동 발전기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을 가동할 때 계자 저항기의 저항 각각 어떻게 하게 되는 게 좋은가? 자, 일단 전동기는요 힘이 센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자 저항이 작아야 계자 전류가 커지고 자, 자속이 커져서 힘이 세지게 되죠. 따라서 전동기일 때는 최소가 되고요. 발전기일 때는 반대, 최대가 되는 게 좋습니다. 3번이죠. 40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220, 매 극의 자속수 0.01, 극수 6, 회전수 1500일 때
유기기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단 전기자 원소는 팍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기기 전력 2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P 자 파이 60A분의 N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극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극수가 6, 그쵸? 자, 총 도체수가 220, 그 다음에 자속수가 0.01 곱하기 60의 팍권이니까 2, 그리고 회전수가 150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계산하게 되면은 165V 나오게 되겠네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41번. 직류발전기의 단자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느 것을 조정해야 되는가? 직류발전기에서 단자전압은 계좌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죠. 따라서 계좌 저항을 조절해야 되겠죠. 42번. 직류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이게 되는가? 자속 파이, 회전수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요거 보게 되면 유기기전력 2는 어떻게 됐어요? 자속과 회전수에 어떻게 됩니까? 비례하게 되죠. 따라서 42번 같은 경우에 유기기전력 2는 비례합니다. 무엇에? 자속과 회전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직류발전기의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느냐? 자, 1번에 코일의 자기인덕턴스가 원인이므로 접촉저항이 작은 브러쉬를 사용한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접촉저항이 어떤 거? 큰 거. 어떤 거? 큰 거. 접촉저항은 커야지 좋은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전기저항은 작아야지 좋은 것이지만 접촉저항은 커야지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자, 43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 하나. 여러분 저랑 지금 같이 1번부터 43번까지 쭉 처음에 같이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책에는, 여러분 문제지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이미 여러분이 이걸 한 번 정도 다 풀어보고서 그 다음에 해설 듣는 겁니다. 저랑 같이 푸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것은 뭐라고요? 저랑 같이 해설을 듣는 거예요. 제 강의는 지금 같이 공부하는 강의가 아니라 해설 강의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조금 풀기 힘들고 귀찮아도 먼저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